지난 에피소드에서 2021년 5월 2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손정민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방송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짚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보도했고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현들을 썼으며 예능에서도 따지는 방송의 진정성도 없다, 전문성 또한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의 진짜 목적은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를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존재감 없는 한 분을 빼먹었더라고요. 재난이 오래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유튜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 라고 말씀하신 교수님, 미천한 유튜버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의사, 변호사 등등 교수님만큼 또는 교수님보다 실전에서 더 많이 뛰시는 전문가분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계신데요. 교수라는 직업의 첫 번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구해서 논문을 쓰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의 흐름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시대에 뒤처진 1차원적 발상으로 하는 연구가 과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방송을 만들었을까요? 1263회 연출을 맡은 분은 위 PD님, 조연출을 맡으신 분은 이, 글 구성 황, 취재작가 이였습니다. 찾아본 결과 연출과 조연출을 맡으신 분들은 근 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알을 만들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이 두 분들은 영재 발굴단을 만드셨고 위 PD님은 이영자, 이상엽, 김나영 씨와 같이 인터뷰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하셨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의 승부 조작 사건을 다루셨던 분으로 꽤 화제성을 일으킬 줄 아시는 분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2015년 기사에서 위 PD님의 무기는 상업 광고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CF를 많이 찾으시고 짧은 시간에 보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시각 효과를 참고하시는 분이라고 인터뷰 내용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니 왜 과장된 연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결국 위 PD님이라는 분은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그 알이 해야만 했던 토요일 밤에 진실 찾기에 적합한 분은 아니고 추측하는 딱 돈에 환장한 개인 방송 유튜버를 저격하기에 좋게 짧게 자극적으로 시각 효과를 이용해 상업적인 방송을 만드는데 특화된 분이신 걸로 보입니다. 상업적인 방송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자식 잃은 애 끓는 부모의 눈물을 이용했어야만 했습니까? 또한 이것을 최종 결정을 한 이 CP께서 하셨을 텐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CP님의 마인드는 어떤 걸까요? 이분은 2016년도 SBS 창사 특집 수저와 사다리를 만드셨는데 이 방송의 주제는 상위 1%와 하위 99% 간의 소득 불균형의 심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방송 관련 인터뷰에서 어려운 주제라 가능하면 재밌게 만들어보고 싶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거운 주제를 발랄하게라 좀 납득이 안 가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파봤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사실을 찾았습니다. 예스! 이번 손정민군 편을 제작한 위 PD님과 그 알 책임자 이 CP님은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함께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흥미로웠냐면은 2020년 1월 17일 I'm 뚜렛 장애 연기 논란 그는 무엇을 위해 방송을 했나 2020년 12월 유튜버 다정한 부부에 관련해서 또 방송을 했었고요. 2021년 6월 23일 커플 유튜버를 다뤘습니다. 이 시기는 거의 손정민 사건하고 다룬 지 간격이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네요.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알기 간절히 원할 때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시는 한 분과 무거운 주제를 발랄하게 풀고 싶은 한 분이 이 사건을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왜곡되어도 상관이 없었고 연기는 과장되어 시각적 효과가 부각되어야 됐었고 주제는 너무 무거울 테니 유튜버 끼워 넣어 가볍게 만들어 상업적으로 화제성을 만드는 방송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튜버 때리기에 신난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CP님, 위 PD님, 그리고 심지어 김상중님 위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분이 SBS 교양국 정신적 지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방송을 담당하고 계신 그분입니다.
바로 그분은 현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를 제작하는 최CP님입니다. 이분이 엄청난 분이신 게 그 알도 만드셨고 그 유명한 짝도 만드신 분입니다. 2003년도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사 프로 시청률이 우선. 2020년도 인터뷰에서는 시사 교양 위기, 변화는 선택 아닌 필수라고 하시며 보는 이들의 구미를 자극하고 화제성을 잡고 라는 표현들을 쓰셨습니다. 어쩐지 꼬꼬무와 예전 그 알 내용이 많이 겹친다고 생각하며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는데 시청률 때문에 가볍게 만들려는 그 의도를 제가 제대로 받기는 한 거네요. 그리고 그런 상업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념을 후배들이 아주 잘 이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청률 욕심 때문에 이분이 한 건 하셨더라고요. 2018년도에 최CP님이 김어준 블랙하우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논란을 다루며 증거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없어서 방송 내용이 사실상 오보가 돼버립니다. 이 방송은 피해 여성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심지어 거짓말쟁이를 만들었고 미투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며 지적을 받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편향적으로 패널을 구성했다라는 이유로 행정지도인 권고 판정을 받았고 오보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받습니다. 증거 잘못 방영하는 오보에 편향적 패널 구성, 피해자에게 피해 줬던 상황. 이 정도면 어디서 많이 본 거의 데자뷰 수준이네요. 그 알도 중징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제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로 잡아달라고 시청자들은 요구합니다. 공식 사과 및 정정 보도 방송. 당연히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사항들이라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알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알이 사회에 공헌한 게 많기 때문에 폐지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깨달은 것은 우리가 알던 그 알은 이미 없습니다. SBS 교양국 전체에 최CP, ECP, WPD가 말하는 상업적으로 본인들만의 편향적 시선으로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높이 평가했던 저널리즘이 사라져 진정성도 전문성도 없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방송인데 굳이 이걸 왜 저희가 봐야 하는가요? 또한 자식 잃은 부모의 비통함을 이용하신 것은 정말로 확실히 선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알은 사과하시거나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